제5강 저시각과 보행 강좌를 맡은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김동복이라고 합니다. 저시각과 보행 제목에서 저시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본인은 과거에 사용했던 저시력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시각과 저시력에 같은 용어로 사용함을 아시고 강좌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시력인들을 위해서도 방향정의와 이동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한되어 있지만 활용 가능한 시각 기능으로 환경 정보를 확인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주된 지도 내용이 될 것입니다. 환경 파악을 위한 저시력 보조기기의 사용과 함께 시각적인 보행 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일부 저시력인들은 야명증이 있어 밤에 전혀 볼 수 없기도 하고 장애가 진행 중이어서 장래에 실명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 저시력인들을 위해서 보행교사는 흰지팡이 사용 등의 보행 기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시력인들을 눈의 기형이나 손상으로 발생합니다. 저시력인의 기능시력은 잔존시력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달라집니다. 기능시각은 개인이 실제 생활에서 독서, 식사, 보행, 영화 관람 등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시력, 시야, 대비감도, 광각, 색각 등을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자신의 시각장애에 대한 태도와 경험은 개인의 시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0.05의 시력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할 때 한 사람은 익숙한 장소에서는 시력을 사용하여 돌아다닐 수 있지만 얼굴 표정 또는 몸짓 등 사회적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익숙한 장소에서 청각적 단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몸짓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지각 수준과 시각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 장에서는 저시력에는 유형과 각 시기능 요소 등에 따른 보행의 영향과 교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로는 첫째, 저시력의 특성을 알고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저시력의 기능 요소에 따른 보행의 영향을 알고 지도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저시력의 원인입니다. 시각장애 원인은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화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안질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선천성 시각장애와 후천성 시각장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각체계의 각 부위를 기준으로 각막 관련 질환, 홍채 관련 질환, 수정체 관련 질환, 망막 관련 질환, 시신경 관련 질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병인론을 기준으로는 질병, 선천성 결손, 외상, 감염 등으로 시각장애 원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기능 요소를 기준으로 시력 저하, 시야 저하, 대비감도 저하, 광각 이상 및 색각 이상 등으로 시각장애 원인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질환별로 원인의 특성과 이해를 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망막 색소 변성입니다. 망막 색소 변성은 흔히 10대에 발견되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망막 색소 변성의 초기 증상은 야맹증이며 망막 주변 부위 간체 세포가 점차 변성되므로 시야가 차차 동시문적으로 축소됩니다. 변성의 진행 속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황방부가 변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안구 내의 압력, 즉 안압이 높아져 망막의 시세포 또는 시신경을 손상시켜 안통과 시야 손상을 초래하며 약물 혹은 수술로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완전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안질환입니다. 안압이 높아지는 현상은 안구의 방수가 전방의 유출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거나 모양체에서 정상보다 많이 생산되는 경우에 나타나며 마치
바람을 많이 넣은 축구공처럼 안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지며 근시가 있거나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 또는 과거의 눈 외상, 당뇨, 심한 출혈 등이 있었던 사람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혼탁이 생겨 각막을 통해 드러나온 광선이 망막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수정체 혼탁은 수정체 단백질의 화학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증상은 시력 저하와 눈부심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초기 증상은 안개 낀 것처럼 보이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력이 저하될 경우 안과 의사와 상담하며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햇볕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심한 유장장애로 인한 탈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망막변증입니다. 당뇨망막변증은 당뇨병 초기부터 혈당 조절을 잘 안 했을 때 발생률이 증가하고 당뇨 조절을 잘 하더라도 당뇨병이 발생한 지 약 15년 이상이 지나면 상당수 당뇨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안질환입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시력장애 등의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망막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2회씩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뇨망막변증에는 비증식성과 증식성이 있습니다. 당뇨망막변증 환자의 90%에 해당하는 비증식성의 경우 여러 가지 망막혈관의 이상 소견과 출혈, 망막 부종 등이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하면 대부분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진행하므로 정기검진과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망막변증 환자의 10%에 해당하는 증식성의 경우 망막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나타나 자라게 되는데 이 혈관들은 쉽게 출혈이 일으키고 그 주위로 막들이 자라나와 망막을 잡아당겨서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뇨망막변증은 완전히 치료할 수 없고 레이저 광응고술을 통해 심각한 합병증과 실명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은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앙을 차지하는 황반 내 시세포가 손상되어 중심 암점이 나타나고 사물의 세무 형태와 색깔을 식별하는 중심 시력이 저하되는 안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의 초기에는 직선이 흔들려 보이고 글자를 읽을 때 군데군데 보이지 않거나 그림을 볼 때 특징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황반변성은 대부분은 60세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아동기와 성인 초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망막박리입니다. 망막박리는 연령이 60세 이상이면서 근시인 사람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지만 연령이나 굴절 이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유리체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밖에 타박, 눈 손상, 염증, 당뇨병과 관련된 출혈과 망막혈관 이상, 진행성 근시, 백내장 수술 등과 같은 눈수술 합병증, 유전적인 소인, 다른 증후군과 관련된 망막 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망막증입니다. 미숙아 망막증은 1500g 이하의 몸무게로 태어난 조산아이에게 가장 흔히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그것은 조산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보육기에서 공급한 과도한 양의 산소로 인해 망막혈관의 변화를 초래하고 일부 혈관은 수정태 뒷부분에 있는 유리체로 증식하여 망막박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보육기의 산소 공급량과 공급 기간을 잘 통제하는 데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 몸무게가 매우 낮거나 망막이 미숙할 경우 발생합니다. 안구진탕입니다. 안구진탕은 불수적이고 반복적인 안구운동입니다. 안구진탕은 한눈 또는 두 눈에 나타날 수 있으며 운동 형태는 좌우, 상하,
회전 또는 이들의 조합입니다. 안구 운동은 시계추와 같이 규칙적일 수도 있고 한 방향으로는 천천히 움직인 다음 반대 방향으로는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안구 진탕은 그 자체만으로는 통증이 없으며 시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안구 진탕이 있는 아동과 성인은 안구 운동을 최소로 하고 시력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눈을 사용하는 전략인 중심의 보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신경 유축입니다. 시신경 유축은 중심 망막동맥의 폐쇄, 망막 변성, 시신경 손상, 종양이나 혈관유로 인한 시신경 압박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시신경 압박의 경우 압박이 완화되면 시력이 개선될 수 있으나 다른 원인의 경우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시력 상실은 서서히 발생하며 시력 상실 이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질 시각장애입니다. 피질 시각장애란 시로 또는 시피질의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입니다. 눈이 정상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각 사용에 이상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피질 시각장애의 가능성을 우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질 시각장애는 눈 구조의 손상과 병자는 경우도 있으나 뇌피질 손상의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질 시각장애는 시각 및 시각 정보 처리에 관련된 뇌의 여러 위치 중 어느 곳이 손상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뇌의 약 32곳이 시각의 각기 다른 특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색각, 운동, 사물식별, 사물위치, 파악, 범주화 등을 다루는 뇌 영역이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동기 피질 시각장애의 주요 원인은 내성마비, 산소결핍, 뇌내출혈, 뇌막염 등입니다. 피질 시각장애는 영아기에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산 전뿐만 아니라 출산 과정 중에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질 시각장애는 80%가 내성마비 또는 지적장애, 60%가 간질, 20% 수두증, 10%가 농 등 다른 장애 혹은 의학적 조건을 소반하기도 합니다. 피질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와 뇌손상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질 시각장애가 나타나는 특성은 뇌손상의 범위와 정도, 손상의 발생 시기, 아동의 손수 경험, 중복장애 여부, 복용하고 있는 약, 아동의 동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피질 시각장애의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보행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시각 요소에 따른 보행의 영향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시기능, 기능시각, 더 나아가 시각장애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시각의 주요 요소로서 시력, 시야, 대비, 감도, 광감도, 색각, 안운동, 조절 등을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각의 요소들 중 시력과 시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시각장애를 정의하는데 이 두 요소를 주로 반영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대비감도와 시력과 시야 다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기타 요소들도 시각장애인의 평가와 중재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려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력입니다. 시력이란 물체의 존재와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시력은 물체의 상이 망막의 중심와에 맺어질 때 가장 예민하며 이를 중심시력이라고 하고 망막 주변으로 갈수록 저하되는데 이를 주변시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력이라고 하면 중심시력을 가리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는 저시력인에게 실시할 때 대표적인 시력검사 도구는 진용하는 시시력표와 한국시각장애교육지원학회의 저시력자용 온거리 시력표 또는 저시력자용 근거리 시력표입니다.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하고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을 교정시력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시력은 교정시력이 되겠습니다. 한 눈이 다른 눈에 비해 시력이 나쁘다면 좋은 눈의 시력이 시각적인 기능을 결정합니다. 양쪽 눈의 시력은 각 눈의 시력을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라 좋은 눈의 시력 또는 그 근사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력 측정은 실시력 부위 디자인, 검사 실시 절차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야입니다. 시야란 한 개인이 측면을 볼 때 보이는 모든 방향의 공간 범위 전체입니다. 시야는 손가락, 연필, 검안경의 전등, 시표 등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점차 이동시켜 보이는 범위를 알아봄으로써 측정합니다. 정상 시야는 주시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약 95도, 안쪽은 65도, 위쪽은 약 50도, 아래쪽은 약 65도입니다. 시야 결손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의미는 중심 시야 결손과 주변 시야 결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심 시야 결손은 글자, 사람, 얼굴 등 복잡하고 세부적인 표적을 보는데 가장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 암점이 있는 사람은 글자, 사물 등의 일부가 보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므로 적절한 글자 크기로 된 인쇄물을 읽는 것이 매우 느리고 지루합니다. 이에 비해 주변 시야 결손은 보행과 운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망막 색소 변성으로 인해 주변 시야에 결손이 있는 시각장애인은 보행 도중에 시야 협착으로 인해 충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대비감도입니다. 대비란 사물과 배경 간의 밝기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물의 대비를 기술하는 방법은 웨버의 대부지수인데 그것은 사물과 배경 간의 밝기 차이를 배경의 밝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베버 지수의 범위는 최저 0%에서 최고 100%이며 표면의 특성과 조명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완전 흰색과 완전 검은색 사이의 대비가 100%입니다. 대비감도 상실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동할 때 계단의 위치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상태가 불량한 인쇄물을 읽는 것이 특히 곤란해집니다. 시력이 높을수록 대비감도가 높으며 시력이 낮을수록 대비감도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력이 대비감도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은 비교적 좋지만 대비감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백색증으로 인한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은 비교적 낮으나 대비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시각의 중요한 요소로서 대비감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재활계획을 수립하는 데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광감도입니다. 광감도는 빛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기능시각을 높이기 위해 조명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조명 수준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며 어떤 사람은 독서를 위해서는 밝기 조명을 필요로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밝은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 때문에 곤란해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선호하는 조명을 과제 조명과 환경 조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제 조명은 주로 근거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명으로서 황반 변성의 경우 고도 조명이 적절한 데 비해 무홍채한, 백색증, 생명 등은 과도한 광감도를 수반하므로 낮은 수준의 조명이 적절합니다. 실내 및 실내 환경 조명에 대한 선호도도 눈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망막이나 시신경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은 광범위한 조명 수준에 적응을 하시 특히 힘듭니다. 빛이 한쪽에서 또는 위 혹은 아래로부터 퍼져나갈 때 환경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색각입니다. 색각이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 중 파장의 차이에 따른 물체의 색을 구별하며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색각은 추체세포의 기능이며 명수능 상태에서만 볼 수 있고 시야의 중심부에서 가장 예민합니다. 색각 이상은 선천적으로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3색형, 2색형, 단색형으로 구분합니다. 3색형 색각 이상은 적색약, 녹색약, 청색약 등을 포함하며 색채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도 모든 색채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각 색광의 혼합 비율이 정상인과 다릅니다. 3색형 색각 이상이 있는 사람은 색채를 볼 때 조명이 강하고 채도가 높으며 크기가 크면 정상으로 판단하지만 조명이 약하고
채도가 낮으며 크기가 작으면 색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색형 색각 이상은 적색맹, 녹색맹, 청색맹 등을 포함하며 시력은 정상입니다. 적색맹과 녹색맹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선천적인 데 비해 청색맹은 발생 빈도가 매우 적으며 주로 후천적입니다. 단색형 색각 이상은 한 가지 종류의 추체만을 가지고 있어 그 색깔의 명암만으로만 보이는 추체 단색형 색각과 추체가 완전히 교선되어 색깔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인식하는 전색명인 간체 단색형 색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색형 색각 이상은 모두 선천성으로 시력이 0.1 이하이고 안진, 눈부심, 주맹, 중심암점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의 5.90%, 여자의 0.44%가 색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업 중 색칠하기 활동, 의복 선택, 시장 보기, 군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색각을 필수로 요구하는 직업 선택 등을 고려해 볼 때 색각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각 이상을 치료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색각 이상을 극복하여 보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 운동입니다. 안 운동은 눈의 움직임과 눈의 위치 조명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안 운동이란 안화 내에 있는 6개의 외양근으로 작용으로 나타나는 안구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각 눈에는 4개의 고등근, 가쪽 고등근, 안쪽 고등근, 윗 고등근, 아래 고등근과 2개의 빗근, 윗빗근, 아랫빗근이 있습니다. 각 눈의 안근들이 민감하게 조정되면서 두 눈은 같은 물체를 바라보는 양안 시가 가능해집니다. 안근 기능 이상이 있게 되면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빗나가 있는 사시가 나타납니다. 시력과 두 눈을 융합하는 기능은 8세에 완성되는데 그 이전에 사시가 있는 경우에 심한 시력저하와 시기능 손상이 나타납니다. 눈의 편의 방향에 따라 내측, 즉 코측으로 편의가 된 경우를 내사시, 위측의 편의를 외사시, 상측 편의는 상사시, 하측 편의는 하사시로 구분합니다. 융합 기능이 완성되기 전에 일찍 사시를 발견해서 치료하면 시력이 증진되고 시기능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떨림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눈의 부수적인 진동입니다. 눈떨림은 한눈 또는 두 눈에서 나타납니다. 출생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생후 몇 개월 동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절입니다. 눈의 수정체의 엉금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에 그 모양을 바꾸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보는 거리가 바뀌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근거리에서 온거리로 또는 온거리에서 근거리로 보는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정상 시력을 가진 아동들보다 거리 변화를 적응하는 데 시간을 더 소요하기도 합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지각 수준과 시각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자신의 시각장애에 대한 태도와 경험은 개인의 시력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시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시각체계의 각 부위를 기준으로 각막 관련 질환, 홍채 관련 질환, 수정체 관련 질환, 망막 관련 질환, 시신경 관련 질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성을 이해하고 보행 지도에 준비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시각의 주요 요소로서 시력, 시야, 대비감도, 광감도, 색각, 안운동, 조절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 기능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저시력인의 보행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5강 저시각과 보행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